첫 번째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이 바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잠깐 멈칫하고 의자 팔걸이나 테이블을 한 번 더 더듬으십니까?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건 습관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언제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생각하기 전에 일어났는데 요즘은 앉아 있다가 천천히 해야지 이 말이 먼저 나오지 않으십니까? 이게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손잡이를 잡을 때 한 번에 잡히십니까? 아니면 손이 공중에서 살짝 망설였다가 나옵니다. 이건 손 힘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말이나 바지 입을 때 자연스럽게 하십니까? 아니면 벽을 찾고 의자를 찾고 괜히 주변을 살피십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웃으십니다. 아이고, 이건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불안해 하시던 분이 밖에서 신발 가게에 들어가면 갑자기 잘 서십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집에서는 조심 모드, 밖에서는 아직 사용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즉, 몸은 아직 할 수 있는데 판단만 바뀐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켜졌을 때 바로 출발하십니까? 아니면 한 박자 쉬었다가 사람들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가십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뒤에서 젊은 사람이 다가오면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이건 다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상황을 보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느린 속도가 내 기본값으로 굳어질 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5가지 중 2개 이상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지금 여러분 몸은 망가진 게 아니라 속도를 낮춘 상태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괜찮겠지 하고 넘긴 분들과 이게 신호구나 하고 방향을 바꾼 분들의 차이는 몇 년 안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차이는 운동량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신호가 사라질 아픈 곳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놓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70세 넘어서 남아 있어야 할 기준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반대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신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놓쳤을 때 몸이 어떤 순서로 무너지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이런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두시면 이 채널에서는 70세 이후 꼭 알아야 할 몸의 신호, 걷는 힘, 넘어짐을 막는 방법, 그리고 오래 스스로 움직이기 위한 기준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70세 이후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그 신호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신호는 아픈 곳이 아닙니다. 첫째, 바로 몸을 믿고 움직이던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사라지면 몸은 멀쩡해 보여도 이미 방향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몸이 먼저 나가고 움직이면서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해도 될까?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질문이 늘어나는 순간 몸은 이미 속도를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때 통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선택을 바꿨습니다. 움직이는 쪽이 아니라 버티는 쪽으로 말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몸은 스스로를 조심해서 써야 할 몸으로 정리합니다.
그 결과 움직임은 줄고 반응은 느려지고 하루가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게 70세 이후에 갑자기 무너지는 분들이 가장 공통된 출발점입니다. 병이 먼저 온 게 아닙니다. 몸을 덜 쓰는 선택이 먼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2단계는 아직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70세 이후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신호. 두 번째는 손이 먼저 나가지 않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문을 열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물건을 집을 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이 바로 안 나갑니다. 잠깐 멈칫하고 한 박자 늦게 움직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손은 몸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고 몸 전체에 지금 써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손이 늦어지기 시작하면 이 신호가 약해집니다. 몸 전체가 확신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먼저 나가지 않기 시작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변화가 따라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먼저 짚고 계단 앞에서 잠깐 멈추고 물건을 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건 손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반응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문 열다가 손보다 마음이 먼저 가는 분들요. 미끄러지면 어쩌지 생각하다가 문손잡이는 그대로 있고 시간만 흐릅니다. 제가 보면 손보다 걱정이 먼저 나간 겁니다. 마치 리모컨 버튼을 눌렀는데 TV가 바로 안 켜지고 조금 늦게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고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속도는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몸은 이렇게 바뀝니다. 빠르게 반응하지 말자. 확실할 때만 움직이자. 이 선택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손보다 생각을 먼저 씁니다. 그 순간부터 움직임은 조심스러워지고 속도는 느려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몸을 믿는 감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70세 이후 건강을 볼 때 손을 가장 먼저 봅니다. 어떤 할머니는 제가 손을 먼저 많이 쓰세요 했더니 선생님, 요즘은 리모컨 잡는 속도만 빨라졌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손이 늦어지면 몸은 바로 불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몸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손이 먼저 나가면서 몸은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어깨가 열리고 등이 서고 무게가 가운데로 모입니다. 이 과정이 빠르면 사람은 서 있는 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잘 안 잡힌다면 중심을 잡는 속도가 늦어진 겁니다. 몸은 이 상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바꿉니다. 빨리 움직이지 말자. 확실할 때만 움직이자. 이 선택이 반복되면 보폭이 줄고 속도가 느려지고 걷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손 중심 걸음. 이 순서는 항상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도 항상 손입니다. 손이 다시 먼저 나가기 시작하면 중심은 따라오고 중심이 따라오면 네 번째인 걸음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이제 이 변화가 걷는 속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걷는 모습이 바뀌는 순간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지 딱 필요한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걷는 속도는 연습의 결과가 아닙니다. 몸 상태의 합계입니다. 손이 살아있고 중심이 빠르게 잡히면 걷는 속도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반대로 손이 늦고 중심이 흔들리면 몸은 스스로 속도를 줄입니다.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몸은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속도를 낮춥니다. 그래야 넘어질 확률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건 다리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조심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속도가 줄면 몸 전체가 같이 줄어듭니다. 보폭이 짧아지고 팔 흔들림이 사라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그러면 몸은 이 느린 상태를 새 기준으로 저장합니다. 이게 내 정상이다. 이 기준이 굳어지면 다시 빠르게 걷는 건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 걷는 속도가 한번 떨어진 분들은 가만히 두면 대부분 더 느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걷는 속도는 가장 늦게 무너지지만 되돌아올 때는 가장 빨리 반응하는 신호입니다. 손이 살아나고 중심이 돌아오면 걷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리 따라옵니다. 이제 이 걷는 변화가 왜 하루 생활 전체를 바꾸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다시 살아나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굳어버리는지 딱 갈리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몸이 무너지는 순서를 거꾸로 밟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검사 결과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이 신호를 그냥 두느냐, 여기서 방향을 바꾸느냐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을 때 그냥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조심하는 게 낫지. 이 선택을 한 분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몸은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속도를 더 줄이고 움직임을 더 제한합니다. 그 결과 외출이 줄고 활동이 줄고 몸은 점점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굳어갑니다. 반대로 같은 변화를 느끼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쓸 수 있다. 지금이 마지막 신호다. 이분들은 몸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만 바꿉니다. 손을 다시 쓰고 중심을 깨우고 몸이 먼저 나가게 만드는 작은 선택을 늘립니다. 그러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직 괜찮다. 다시 써도 된다. 이 신호가 들어가면 걷는 속도는 억지 없이 살아나고 하루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지나 노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타이밍의 차이입니다. 이 신호를 초기에 알아차린 분들은 회복이 빠르고 놓친 분들은 되돌리는 데 훨씬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0세 이후에 몸을 망가뜨리는 선택은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걸 잘못 먹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몸을 아끼기만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면 큰일이잖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맞는 말입니다. 조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심이 아니라 아끼기만 할 때 생깁니다. 몸을 아끼기만 하면 몸은 이렇게 배웁니다. 아, 나는 이제 덜 써야 하는 몸이구나. 이 신호가 들어가는 순간 몸은 스스로 활동 범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괜히 서두르지 않고, 괜히 움직이지 않고, 괜히 안 해도 될 일은 다 미룹니다. 이때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내일 하지 뭐. 지금은 좀 쉬자. 문제는 이 내일이 생각보다 빨리 안 하는 게 편한 상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혼자 잘 다니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혹시 모르니까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혹시 모르니까 엘리베이터, 혹시 모르니까 택시, 혹시 모르니까 남한테 부탁. 그때는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몸을 아끼는 선택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쓰면 아직 괜찮구나 하고 기억하고, 안 쓰면 이제 안 써도 되는구나 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끼기만 하는 선택은
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몸에게 포기 신호를 보내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바꿔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운동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루에 몇 번 몸이 먼저 나가게 했느냐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먼저 썼는지, 문을 열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잡았는지, 물건을 집을 때 생각보다 손이 먼저 나갔는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몸의 판단을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보다 이런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대단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기적 같은 방법도 없고 하루 만에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보면서 끝까지 기억에 남는 분들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특별히 건강식을 챙긴 분도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몸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나가기가 귀찮아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몸보다 먼저 삶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끝까지 혼자 걸으셨던 분들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조심은 하지요. 그래도 아직은 내가 해보려고요. 이 말 한마디가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넘어질 만큼 무리하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손이 먼저 나가고 몸이 먼저 반응하고 하루에 몇 번은 내가 해볼게를 선택합니다. 그게 운동이든 집안일이든 그냥 문 여는 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러다 다칠까봐 그 말 한마디에 몸을 너무 오래 쉬게 한 겁니다. 몸은 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쓰이는 걸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쓰이면 살아있고 안 쓰이면 조용히 다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포기했을 때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불편함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 선택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대단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몸을 너무 빨리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조심하되 아예 놓지는 마십시오. 그 차이가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두십시오.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자신이 노력하는 한 가지나 평소에 하시는 운동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 댓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금 꼭 필요한 말 또는 댓글을 읽고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